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인데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차량들이 있기도 하거니와 얼마 전부터 어떤 한 분이 댓글로 자꾸 이 차량도 좀 해주세요, 이 차량은 언제 올려주시나요, 이거 되게 가성비 좋아 보이던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 차량을 찍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년에 감가 1000만 원은 뭐 기본으로 두드려 맞을 만큼 감가도 굉장히 많이 됐지만 옵션이나 차량의 크기나 이런 걸로 따지면 이 정도의 가성비 차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온 차량이거든요. 바로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입니다. K9 중에서도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한 그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K9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서자의 서러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차량이죠.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그랜저고, 그랜저와 K9을 비교하자고 하면 사실상 급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랜저의 적수는 K8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K9과 제네시스의 G90을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G90과 비교하자니 신형 G90이 나왔는데 신형 G90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지, 자동문 들어가지, 뭐 여러가지 신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K9과 G90을 비교하기에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K9 차량들의 중고 가격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오히려 K9은 G90보다는 G80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진짜 좋은 차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기를 좀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 G80은 크기가 대략 한 5m 정도 되는 그런 세단이고요, K9 같은 경우에는 전장만 놓고 보면은 한 100mm 이상 더 긴 그런 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G80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5,500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넣고 거기에다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나 19인치 휠, 거기다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뭐 이런 것까지 넣으면 신차 가격이 보통 한 6,5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K9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작 가격은 5,800 정도 하지만 여기에다가 제네시스의 파퓰러 패키지 격인 베스트 셀렉션을 넣게 되면 신차 가격이 보통 한 6,700, 80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G80하고 K9하고 신차 가격이 약간 엇비슷한 그런 가격의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중고 시장으로 왔을 때 감가율로만 따지면 G80보다 K9이 감가율이 훨씬 더 센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K9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총 4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플래티넘이 있고요, 거기 위쪽에 있는 게 베스트 셀렉션, 그 위로 마스터즈가 있고 그 위로 베스트 셀렉션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 트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K9들이 플래티넘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1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다른지 좀 말씀드리고 가격 차이는 도대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K9 플래티넘 차량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하위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라든지 차로 유지 보조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실내 가죽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플래티넘에서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냐면요, 측면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베스트 셀렉션이라든지 휠 옵션을 넣지 않으면 G80과 동일하게 이렇게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G80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보통 G80에서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가는 G80들을 보면 여기 시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K9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래티넘 깡통 트림을 고르게 되면 여기다가 옵션을 안 더했을 때 플래그십 세단 치고는 뭔가 옵션이 살짝 아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뒤쪽에서도 보면 2열도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2열 공간도 굉장히 광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서 보면은 다리 정도는 뭐 기본으로 꼬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레그룸이 나와요. 굉장히 거대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살짝 좀 아쉽긴 해. 여기 군데군데 보면 우레탄 같은 것도 쓰여 있고 가죽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저렴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스트 셀렉션이 들어간 차를 보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 회색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셀렉션 1이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요 왼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휠이 19인치로 바뀌죠. K9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 옵션이 없습니다. 18인치, 19인치 휠 이렇게 2가지만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트렁크 쪽에 요 배지가 생깁니다. 4X가 적혀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플래티넘 등급에서는 요 4X 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셀렉션이 들어가면 내가 굳이 뭐 딱히 옵션을 확인할 필요 없이 사륜구동이 그냥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실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 일단 14.5인치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뭐 똑같으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다 치지만 기본 플래티넘에서는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는데 베스트 셀렉션부터는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어라운드 뷰가 나오죠. 모니터링 팩이라고 하는데 이 옵션도 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약간 진짜 파퓰러 패키지 같은 느낌이기는 해. 그리고 보면은 컴포트 팩이라 그래서 인조가죽 감싸기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크래쉬 패드 같은 거 상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약간 가죽으로 덮여서 플래티넘 트림 대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가성비 좋은 K9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K9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아라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차들 중에서 가장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플래그십이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의 대표가 되는 자동차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보통 플래그십을 어떤 의미에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최신 기술을 만들어. 야, 이거는 앞으로 모든 브랜드에서 이 기술을 카피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냈어 하면은 그 기술을 어디 차에 제일 먼저 넣냐? 플래그십에 제일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그십 다음 나오는 차들에게 연속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바로 플래그십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들 중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제일 앞선 기술을 넣어주는 차량이 바로 K9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9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아의 가장 최신 기술들이 전부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K9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 근황을 가지고 있냐? 보통 베스트 셀렉션 1이 들어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한 6,8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회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2년 4만 킬로 정도 됐거든요. 2년 4만 킬로 지나고 벌써 4천만 원 초반대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1년에 보통 한 1,200만 원 정도씩은 쭉쭉 깎이는 거예요. 플래그십 정도 되고 가격도 한 6천만 원 중후반, 거의 7천만 원에 가까운 차량이다 보니까 감가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G80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초반 정도 되는 중고차들은 어떤 연식에 어떤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신차 출고가가 한 6천만 원 중후반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년 정도 이상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주행거리도 한 6, 7만 킬로미터 정도는 가뿐히 넘어야 4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보여줍니다. K9 같은 경우에는 옵션도 G80이랑 비슷한 수준에다가 전장 자체도 G80보다 훨씬 더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 자체는 G80보다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K9 같은 경우에는 G80보다 체급이 하나 더 위인데도 불구하고 신차 가격이 비슷하지만 결국 G80보다 감가가 훨씬 세게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씩 두드려 맞아서 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4천만 원 초반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스트 셀렉션이 4천만 원 초반인데 베스트 셀렉션이 안 들어간 그냥 일반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연식도 한 2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한 3만 킬로 정도 됐는데 벌써 가격이 3천만 원 후반입니다. 한 3,800 정도 돼요. 3,800이면 신차로 그랜저 살 돈 정도? 하이브리드도 아니야. 그냥 2.5 가솔린 이 정도 살 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신차로 그랜저 살 돈 정도면 K9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만큼 어느 정도 살짝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K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엔진의 크기가 확실하게 크죠. 3.3리터 터보 가솔린 아니면 3.8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을 채택하고 있는데 3.8리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금이 좀 세죠.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에 세금 100만 원 정도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의 선택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출력 자체는 315마력으로 생각보다 세기는 한데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공인 연비 같은 거 보면 복합으로 한 8km에서 9km 사이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플래그십다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살짝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근데 가끔 K9을 보다 보면 3.3 터보 엔진이 들어간 차량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차량들이 3.8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대비 출력도 한 370마력 정도로 60마력 정도 더 세
세고,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살짝 더 저렴하긴 한데 뭐 세금 그래봤자 10만 원 뭐 요 정도 차이고 연비도 뭐 요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그냥 가격이 저렴한 3.8 자연흡기 가솔린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난 그래도 출력 센 게 더 좋아 라고 하면은 3.3 터보 가면 되는 거니까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돼요. 어쨌든 K9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조금 비싸고 그리고 연비가 조금 안 좋다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커버하는 장점이 있죠. 전장도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고 제일 낮은 트림에서 풍부한 옵션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제일 큰 장점이고요. 기아에서 출시한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지만 오토큐나 이런 데에서 무상으로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차량은 K9하고 스팅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스팅어는 이제 단종됐으니까 이제는 K9밖에 없어. K9은 제네시스하고 거의 동급 취급을 받습니다. 보증 수리 기간도 길고 소모품 무상 교체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K9 같은 경우에 한 2년 정도 지난 중고 차량은 사실 내가 4천만 원 초반 정도의 돈을 주고 샀을 때 뭔가 내 돈이 들어갈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주유비 내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낼 게 없다 보니까 가성비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K9 정도 되면 잘하면 제네시스 G90하고도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잖아요. 차체의 크기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고 옵션도 비슷하긴 해. 물론 G90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뭐 엔진도 신세대 파워트레인으로 딱 3.5 터보 넣어주고 자동문 들어가고 뭐 에어 서스펜션이 딱딱 다 들어가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가격도 안드로메다로 올라가 버렸죠. 뭐 신차가가 1억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뭐 5,800부터 시작하니까 뭐 사실 굉장히 선녀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K9은 풀체인지 안 돼? K9이 단종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 플래그십 세단 K9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옵션도 빠지는 게 없어. 전장이 길어서 2열의 가족들을 편하게 태울 수도 있어. 심지어 출력도 부족하지 않고 자연흡기 가솔린에다가 6기통 가솔린을 사용하다 보니까 감성도 누릴만해. 한 2년에 4만 킬로 정도 된 베스트 셀렉션 1 들어간 K9이 제일 가성비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K9 중에서도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